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주는 안전자산에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아니면 큰 하락을 겪었지만 극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자산에 뛰어들어야 할지, 이 문제죠. 그렇죠. 정말 오래된 고민이죠. 안정성이냐 아니면 높은 수익률이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완전히 다른 두 섹터의 기업들을 정말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겁니다. 한쪽에는 굳건한 에너지 섹터의 두 거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정말 기로에 선 헬스케어 대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전과 기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럼 먼저 예측 가능성의 세계, 에너지 섹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네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잘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쓰니까요. 당장 차에 넣는 기름부터 우리가 쓰는 전기, 집안의 온갖 플라스틱 제품까지 사실상 모든 게 에너지에 기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에 정말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 바로 쉐브론, CVX를 먼저 보죠. 이 회사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하더라고요. 38년이요? 네. 유가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쉐브론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통합,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 기업이라는 점에 있어요. 통합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땅에서 원유랑 가스를 파내는 일, 이걸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나 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다운스트림까지 에너지 산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그냥 직접 다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담긴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이미 사업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셈이군요. 마치 하나의 회사 안에 여러 회사가 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구조가 아주 강력한 완충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완충장치요? 네. 예를 들어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원유를 파내는 업스트림 부문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아,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정유공장 입장에서는 원재료 값이 싸진 거잖아요. 그럼 다운스트림 부문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이 부진할 때 다른 쪽이 받쳐주니까 회사의 전체 실적이 유가 변동에 따라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오. 비유하자면 아주 성능 좋은 서스펜션을 단 자동차가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재무 상태도 그렇게 탄탄하다면서요? 네, 그 점이 쉐브론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부채 비율이 0.22 정도로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0.22요? 네, 보통 부채가 적으면 그냥 안전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쉐브론은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해요. 유가가 폭락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불황기에는 오히려 부채를 늘려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잠깐만요. 보통 힘들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오히려 빚을 내서 돈을 쓴다는 게 좀 역발상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위험할 수 있죠. 하지만 쉐브론은 평소에 재무 상태를 워낙 건전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에요.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위기를 버티는 거죠. 심지어 어려워진 경쟁사를 헐값에 인수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요. 아, 그러다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유가가 오르면 벌어들인 돈으로 빌렸던 빚을 다시 갚아나가면서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변동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렇군요. 통합된 사업 모델로 충격을 흡수하고 탄탄한 재물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38년 배당 인상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쉐브론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유가가 떨어지면 결국 주가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여전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 변동성 자체를 좀 피해가면서 에너지 섹터에 투자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투자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가 있죠.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 EPD라는 곳인데요. 수익률이 6.8%에 달합니다. 6.8%요? 네.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은 에너지 업계의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 업계의 고속도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PD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직접 캐내거나 팔지 않아요. 대신 그걸 운송하는 데 필요한 파이프라인, 저장 탱크, 처리 시설 같은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미드스트림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죠. 아, 에너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쉐브론이 직접 금을 캐는 광부라면 EPD는 그 광부들이 무조건 써야만 하는 유일한 길을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는 주인이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광부들은 계속 그 길을 지나다녀야 하니까 길 주인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고요. 완벽한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락해도 EPD의 현금 흐름은 훨씬 안정적일 수 있는 거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요. 보수적이라면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현금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70원이라면 실제로는 100원만 배당하고 70원은 남겨둬요. 비상금을 쌓아두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비상금을 두둑하게 쌓아두는 셈이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도 배당을 삭감할 위험이 아주 낮습니다. 실제로 27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왔고요. 잠깐만요. 27년 연속 배당 인상에 사업 모델은 유가 변동에 영향도 덜 받고 재무적으로도 튼튼하다. 이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나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뭔가요? 역시 예리하시네요. 네,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죠. EPD의 가장 큰 허들은 법적인 구조에 있어요. 법적인 구조요? 네, 이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마스터 합자회사,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줄여서 MLP라는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구조 덕분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처리가 꽤 복잡해집니다. 세금 처리가 복잡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매년 K1이라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신고서와는 다른 세금 양식을 받아서 직접 처리해야 해요.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세금 혜택이 있는 개인퇴직계좌 IRA 같은 곳에서는 이 MLP 주식을 보유하는 게 불리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6.8%라는 높은 수익률은 이런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섹터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강력한 통합 모델과 재무관리 능력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헤쳐나가는 거인 쉐브론이 있고 그리고 유가와는 한 발짝 거리를 둔 채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지만 약간의 세금 공부가 필요한 EPD가 있다.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의 성향에 맞는 선택지가 나뉘는 거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을 파는 기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동전의 반대편을 보고 싶다면 어떨까요? 예측이 불가능한 짙은 안개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한다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헬스케어의 거인, 유나이티드 헬스, UNH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죠. 이 회사는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주가가 연초 대비 거의 34%나 빠졌거든요. 거대하고 우량하던 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이 공포에 질려 떠나야 할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할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하나로 오랫동안 아주 모범적인 성장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죠. 네, 모든 문제의 시작은 2025년 5월 실적 발표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내놓았고 설상가상으로 그해의 연간 수익 전망치마저 아예 철회해버렸어요. 전망치를 낮춘 것도 아니고 아예 철회했다는 건 회사 스스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공포의 핵심이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스러웠겠는데요. 그렇죠. 실적이 나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이 너무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팬데믹 기간 동안 미뤄뒀던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많아지면서 보험사가 내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문제는 이 비용 증가 추세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이 된 건지 회사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이 극심한 불확실성이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모든 안개를 한 번에 걷어낼 수도
혹은 더 짙게 만들 수도 있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놔야 할 날짜, 바로 1월 27일입니다. 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날만 달아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월 27일은 유나이티드 헬스가 2025년 전체 실적을 발표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는 2026년의 새로운 재무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날이거든요. 2026년 가이던스. 네, 이 발표 내용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세 가지 숫자를 아주 유심히 지켜봐야 해요. 자, 그럼 1월 27일 발표를 기다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예요. 2025년 예상치가 최소 16.25달러인데 시장은 2026년 목표치가 여기서 의미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만약 회사가 제시하는 목표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면 비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구나 라는 실망감에 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 목표치가 첫 번째 관문이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의료 손해율, MCR이라는 지표예요. 쉽게 말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병원비로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당연히 낮을수록 회사에겐 좋겠죠. 네. 지금은 이 비율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인 건데 회사가 이걸 80%대 중반 정도로 안정시킬 수 있다는 계획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표는 뭔가요? 여기에 딜레마가 숨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모든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사업으로 얼마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4% 정도가 좋은 기준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해요. 딜레마요? 이익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객들에게 받는 보험료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 이건 정치권과 여론의 엄청난 압박에 직면할 수 있어요. 수익성을 챙기자니 비판이 두렵고 공공성을 생각하자니 주주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와,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주식을 눈여겨보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건 도박일까요? 기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중한 관망이 현명해 보여요. 관망이요? 네.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7배 정도로 과거 평균에 비해 저렴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익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 가격이죠. 1월 27일 발표를 보기 전에 섣불리 들어가는 건 동전 던지기처럼 결과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발표 내용이 긍정적이고 회사가 비용 문제를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지금 가격은 장기 투자자에겐 다시 없을 박앤세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와. 하지만 반대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벤트에 모든 것이 걸린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매우 다른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편에는 쉐브론과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라는 안정성과 꾸준한 수입을 위해 설계된 에너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 변동성이나 복잡한 세금 구조 같은 각자의 리스크는 있었지만 사업의 근간은 예측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죠. 다른 한편에는 극심한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놓인 헬스케어 거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있었고요. 주가는 폭락했고 미래는 안개 속이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안에 극적인 반등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다만 그 모든 것은 1월 27일에 나올 정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달려있죠. 결국 이 두 이야기는 모든 투자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져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당장의 예측 가능한 수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을 위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잠재적인 시세 차익 사이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 기업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를 뒤흔든 공중보건의 변화나 쉐브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처럼 거대하고 예측하기 힘든 외부의 힘이 어떻게 한순간에 기업의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거시적인 변수들이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시하는 이 기업들에게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다음 파괴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골머리를 앓는 의료 비용 관리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은 가속화되는 에너지 전환이 쉐보론의 견고한 통합 모델에 장기적으로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